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4월 10일 금요일 증시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1.45% 상승 마감됐습니다. 연준에서 2조 달러죠. 하나로 한 2,500조 이상의 이제 부양책 발표에 이제 안도감으로 소폭 상승 마감됐습니다. 참 후반에 약간 떨어진 이유는 어제죠? 어제 저녁 10시부터 오펙 회의가 있었는데 합의는 있었습니다. 합의는 있었는데 기존의 예상치는 한 1,500만 배럴을 감산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한 1,000만 배럴 감산한다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에 따른 실망감으로 소폭 하락 마감됐습니다. 장막파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확인하는 게 있죠. 미연준의 달러를 얼마나 풀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번 주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발표를 하는데 확인은 금요일날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4월 8일 날 날짜로 계속 미연준은 달러를 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도 있고 또 미연준에서 엄청나게 달러를 풀어서 이런 불경기 이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결코 부도는 안 내겠다고 하죠. 네. 그런 이유로 제가 이제 3월 24일부터 이제 매수를 들어갔죠. 오늘 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우선 한 11시경에 코스닥이 급락을 했는데 신라젠 대표주주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뉴스가 떠서 신라젠도 시가총액이 한 1조 돼요. 1조 되는 거의 코스닥에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이해가 뜨는 바람에 오늘 좀 제약 바이오 세트가 전부 다 쇼크를 받아가지고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장 후반에 갈수록 회복을 했죠. 네, 회복을 했고 오늘 좀 특이한 게 오늘 환율이 11원이나 내려갔습니다. 1208원에 마감됐고요. 이 이야기는 오늘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도 오늘 1.33% 상승했고 코스닥도 이 신라젠 사태만 없었으면 아무래도 1% 정도 상승 마감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1%까지 올렸다는 얘기는 상승폭이 대략 2.5%가 되죠. 만약에 오늘 신라젠 사태가 없었으면은 코스닥도 2.5% 상승 마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엄청나게 세죠. 반등이. 금일 또 투자자별 매수 투자자별 성향을 보면은 외국인이 현물은 소폭 매도를 했지만 선물을 또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현물과 선물 전부 다 매도를 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이 우리나라 환율이 하락하는 걸 보고서 외국인이 그동안 선물을 얼마나 샀는지를 찾아봤는데요. 최근 한 달간 3월 10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은 주구장창 선물을 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현재까지 외국인이랑 동학개미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 선물을 투자했던 외국인에 한해서요. 그렇다면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이 장에서 이기고 있는 분들은 이 밑에서부터 들어왔던 동학개미 분들이랑, 예, 그 다음에 최근 한 달 3월 10 대략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우리나라 상승을 베팅한 선물을 매수한 외국인들이 현재 이 장에서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현재까지, 예, 이때부터 현재까지 현물을 매도한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현금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현금이 쌓여 있어요. 언젠가는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장이 뭐 언젠가는 들어온다는 그런 또 집어치우고, 우리나라 앞으로 세계 증시가 뭐 더 이상 나빠질 이유는 없잖아요. 계속 이제 최악의 상황을 넘어가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뭐 상황이 호전될 거란 얘기인데, 뭐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외국인이랑 기관도 계속 이제 들어오는 걸 주저하고 있죠. 근데 이 경기 침체만 잘 넘어간다면 언젠간 들어오겠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요. 그런데 오늘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추가로 우리나라로 외국인들이 계속 달러를 가지고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과연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경기 침체가 무슨 올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올까요?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잘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 코로나19가 지금 크게 생각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게 데미지가 세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워낙에 잘 대처를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이 다 멈춰져 있잖아요. 예, 공장이 멈춰져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일들이 있냐면, 다른 나라에서 이제 식량난이 조금씩 불거지면서 우리나라에 뭐 CJ 제일제당이라든가 뭐 삼양식품이라든가 농심이라든가 오뚜기, 예, 이런 제품들이 계속 해외에 현재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왜냐? 해외에 현재 공장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식량난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쌀까지죠. 쌀까지도 현재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또 마스크 세정제, 그다음에 화장지, 예, 이것도 계속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는 수출 못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현재 어제도 알다시피 이제 현대 기아차 올랐죠. 예. 현대 기아차.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동차 공장이 다 멈춰져 있습니다. 특히 유럽, 그다음에 미국. 하지만 우리나라 공장은 현재 생산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외국에서 좀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자동차 수요가 있겠지만, 그동안에 자동차 공장이 멈춰져 있는 일부 해외 업체들은 팔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현재 과연 경기 침체가 올까라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삼성전자 지금 1분기 때, 예, 1분기 때 선방을 했어요. 예. 한 2분기 때 한번 볼까요? 지금 뭐 해외에 지금
뭐랄까 이제 통행 금지죠. 통행 금지 때문에 다 집에만 있어요. 예, 집에만 있는데 집에서 뭐 해요? TV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PC를 하겠죠. 컴퓨터를 하겠죠. 이런 거 대부분 집에서 다 주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주문으로. 뭐 반도체 뭐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오히려 좀 D램 그러니까 서버용 D램 있죠. D램 지금 수요 모자라답니다. 예. 워낙에 지금 인터넷 과부하 때문에 인터넷 과부하 때문에 지금 서버 D램이 지금 좀 더 계속 필요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제가 보기엔 지금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 3일 동안 매수 들어왔어요. 저도 지금 계속 삼성전자를 좀 더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49,000원에서 바닥을 확실하게 다진 거 보고 확인하고 저도 한번 추천할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수출이 제가 보기엔 수출이 더 늘어났어요. 지금 기존에 쌀까지 기존에 수출이 안 되던 제품들까지 예,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오늘 포스코 올랐어요. 다른 나라에서 지금 갑자기 대부분의 다른 나라가 공정이 멈춰져 있는데 우리나라 포스코는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철이 필요하대요. 오늘 포스코까지 그 무거운 포스코까지 올랐어요. 예, 주식 맵이 들어왔어요.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경기 침체는 좀 그게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도요. 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신규 상승은 없지만 뭐 스탑 행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좀 추천 종목은 없어요. 오늘 없는데 좀 오늘 관심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이고 오늘 되게 좀 장이 되게 조용했어요. 장이 조용한데 그다음에 이제 LG화학이 오늘 최고가 갱신했고 근데 외국인들이 왜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4월 15일 날 총선이라는 우리나라의 거대한 행사가 있죠. 이벤트죠. 한마디로 불확실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한 국가의 정책을 입법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돈은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될까? 4월 15일이라는 이 행사는 우리나라에 이제 5년인가요? 예. 4년인가 5년인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5년의 미래를 우리나라 미래 방향을 정하는 아주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트럼프 아니, 미국의 그 대선을 주목하는 것처럼 외국인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이런 그 5년의 미래 우리나라 5년의 미래를 이제 결정하는 이런 큰 행사를 확인하고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4월 15일 날 이제 총선에서 만약에 집권 여당인 의석수가 이제 유지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늘어날 경우 그렇다면은 현재 집권 여당에서는 밀어주는 산업 분야가 있죠. 5G, 제약 바이오,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라면 뭐 JYP나 YG나 SM 콘텐츠라면 이 게임주 그런 것들이죠. 아무래도 그런 거 집권 여당에서 아무래도 좀 더 의석수가 늘어나는 게 확인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향후 5년을 생각해서 이쪽 분야에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이제 야당 보수 성향의 야당이 의석수가 늘어날 경우 그렇다면 기존의 구쪽 산업 뭐 철강이라면 포스코죠. 조선업 뭐 대우 해양조선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건설업 뭐 현대건설 뭐 그런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런 대로 외국인들이 유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4월 15일 날 이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방향성까지 우리도 예상을 그러니까 예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 우리도 해당 분야에 매수를 해야 되겠죠. 네. 이 주식시장은 저가에 앞으로 올라갈 종목의 저가에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머니게임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도 빨리 그런 거를 예상을 하고서 그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뭐 어제 27명의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 2의 31번 확진자가 더 이상은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루 빨리 치료제가 우선 나와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제 2의 31번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끔 우리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